차를 타고 3시간을 달려 도착한 고향집. 익숙한 집 앞 풍경이 반가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음식 냄새가 풍겼습니다. 그 냄새는 매년 어머니 명자 씨가 명절을 위해 준비하는 요리의 향기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도 어머니 혼자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실 것을 생각하니 준호 씨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준호 씨는 어머니에게 인사하며 주방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 어머니 명자 씨는 아들 준호를 보자 반갑게 맞았지만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왔구나. 오느라 힘들었지? 얼른 씻고 와라. 저녁 준비 다 됐다. 준호 씨는 주방 안으로 들어가 어머니를 도우려 했습니다. 엄마, 도와드릴게요. 혼자 하시면 힘드실 텐데요. 그러나 명자 씨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너도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그냥 쉬어라. 그러나 준호 씨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주방으로 들어가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전을 뒤집으며 그동안 쌓여온 피로와 서운함을 참지 못하고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시댁에 한 번도 안 오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니? 명자 씨는 준호 씨를 향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섭섭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아내 혜진의 결정을 존중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실망과 섭섭함을 마주할 때마다 준호 씨는 스스로가 이 상황을 제대로 풀지 못한 것 같아 괴로웠습니다. 다른 며느리들은 다 오는데 왜 혜진이만 안 오는 거야? 명자 씨는 준호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다들 와서 얼굴도 보고 같이 음식도 만들고 다들 그렇게 하는데 혜진이만 왜 안 오냐고. 준호 씨는 답답한 마음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혜진이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시댁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 자라서 그래요. 그게 혜진이한테는 큰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 시댁에 오는 게 너무 힘들다고 했어요. 그러나 명자 씨는 그 대답에 전혀 납득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힘들어. 근데 그걸 다 참고 오는 거잖아. 그게 명절이고 그게 가족이지. 왜 혜진이는 그걸 못 견디겠다고 하니? 명절 한번 시댁에 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명자 씨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피로가 겹쳐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년 같은 말을 되풀이하며 며느리들이 명절에 오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에 준호 씨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 혜진의 결정을 이해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상처를 마주할 때마다 그의 마음은 괴로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형과 형수가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형수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며 주방에서 멀찍이 떨어져 있었고 명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짜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해마다 형수는 명절에 와서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쁘다며 주방 일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올해도 어김없이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애들하고 좀 놀고 나중에 도울게요. 형수는 조심스럽게 말하며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명자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전을 뒤집던 손을 멈추고 형수를 향해 말했다.
너는 매번 명절마다 애들 핑계로 주방 일을 안 돕고 이렇게 앉아서 쉬기만 하니? 내가 혼자 이 많은 걸 어떻게 다 하라는 거니? 명자 씨의 목소리는 조금씩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서운함과 피로가 한꺼번에 폭발한 것이었습니다. 형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아이들을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애들 돌보느라 힘들어요. 내일 아침에 차례 준비할 때 도울게요. 하지만 명자 씨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내일도 온다고. 오늘 이만큼 일을 하는데 내일이면 뭐가 달라지겠니? 매년 너희들은 와서 쉬고 먹고 가지만 나는 이렇게 혼자 고생하는 게 당연한 거야. 나도 이제 더는 못하겠어. 차라리 오지 마라. 순식간에 거실은 싸늘해졌습니다. 형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보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고 형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녀를 쫓아갔습니다. 준호 씨는 남은 전을 뒤집으면서도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겪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는 준호 씨조차 견디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엄마, 너무 힘드셨죠? 이제는 이러지 말고. 준호 씨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명자 씨는 더 이상 그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다 그만하자. 나도 더는 이렇게 못하겠다. 차라리 너희들 다 오지 마라. 그러면 나도 마음 편하고 너희도 나 신경 안 쓰고 지낼 수 있잖니? 그게 더 나을 것 같아. 어머니의 말에 준호 씨는 마음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겪어왔던 고통이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피로가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저 명절이 오면 찾아오길 기대하던 어머니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례 준비는 여느 때처럼 진행되었지만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음식을 준비했고 형과 형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차례가 끝난 후 형과 형수는 아이들을 데리고 서둘러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무겁고 말은 거의 없었습니다. 준호 씨는 남겨진 집안의 무거운 공기를 마주하며 홀로 어머니와 남았습니다.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며 묵묵히 일을 하고 있었고 준호 씨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절은 이제 더 이상 가족 간의 즐거운 화합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로의 상처를 확인하는 날로 변해버린 듯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 씨는 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음식은 여전히 맛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지친 손길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준호 씨는 더 이상 어머니가 힘든 명절을 보내지 않도록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결심을 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막막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듯했습니다. 자식들이 오지 않아도 명절을 혼자 보내도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서운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한 고요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명절은 늘 따뜻한 가족의 풍경과 함께 떠오르는 단어이지만 오늘 이야기처럼 그리 따뜻하지 않은 현실을 마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자식들이 오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한 어머니의 결심.
그리고 그런 어머니를 보며 마음 아파하는 자식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공감과 씁쓸함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요즘 명절의 풍경은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전통적인 가족 모임에서 벗어나 명절을 각자 보내거나 가족 간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가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경제적인 부담, 장거리 이동의 피로, 그리고 가족 간의 갈등 등을 이유로 고향을 찾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실제로 2024년 한 통신사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올해 추석에는 고향을 방문하지 않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였습니다. 길게 쉴 수 있어서, 경제적 부담이 커서, 명절 노동이 걱정되어서 등이 그 이유로 꼽혔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명절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잔소리, 결혼과 취업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명절이 즐거운 시간이기보다는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시간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부모 세대는 자식들과 손주들이 함께 모이는 전통적인 명절 풍경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세대 간의 인식 차이와 기대 차이가 명절을 앞둔 갈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명절 노동의 문제는 여전히 많은 가정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 명절은 몸과 마음 모두가 지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명절이 다가올 때마다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맞이하고 치우는 일까지 도맡으며 정신없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과도한 노동을 견디는 것이 전통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이 점점 커지면서 이제는 명절의 형태와 의미가 변화하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명절은 누군가에게는 기다려지는 시간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부담스러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울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쉬는 귀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추석을 보내게 된 사람들에게 혹은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명절이 반드시 가족이 함께라는 공식에만 갇힐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면서 명절의 모습도 자연스럽게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향을 찾는 대신 도시에서 쉬거나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명절 스트레스와 경제적인 부담을 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이를 반영하듯 명절 대체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자기 개발, 새로운 취미를 통해 명절을 더 의미 있게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의 전통적인 의미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함께 모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느냐에 대한 선택의 문제입니다. 혼자서 보내는 명절도 나쁘지 않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나만의 시간을 보내며 재충전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명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추석에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먼저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는 휴식이, 또 누군가에게는 평소 하지 못했던 취미를 즐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거나 영화나 드라마를 몰아보며 휴식할 수도 있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며 가을의 풍경을 만끽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자기 개발에 집중하거나 요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최근에는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명절 활동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명절 음식이 그리운 분들은 배달 음식을 통해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고, 명절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면 집에서 간단한 상차림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명절을 꼭 누구와 함께 보내지 않더라도 나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만약 명절에 가족과의 관계가 부담스럽거나 갈등이 있다면 이번 추석을 통해 한 발짝 물러서서 관계를 다시 정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관계에 대한 고민은 명절이 아니더라도 언제나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혼자서 천천히 생각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그 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이 아니더라도 혼자서 추석을 보낼 때 그 시간은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더 많은 여유를 주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진정한 휴식을 취해보세요. 혼자 보내는 명절이 외로울 것 같지만 그 시간은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번 추석을 혼자 보내게 되신 분들이라면 자신에게 위로를 건네보세요. 혼자라는 사실이 외롭거나 쓸쓸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 진정한 평안을 얻고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그 안에서 새로운 의미를 발견해 보세요.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추석을 맞이하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소중한 시간은 누구에게나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든 그 시간은 우리에게 휴식과 여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번 추석은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하지 않더라도 나 자신에게 집중하며 그 시간을 잘 보내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많은 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의 방법으로 이 시간을 채우고 있을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롭다고 느껴질지라도 그 시간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찾고 평온을 누리길 바랍니다. 모두에게 풍요롭고 따뜻한 한가위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여유와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이번 추석에도 평안한 마음으로 소중한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디서든 누구와 있든지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정숙 씨는 이제 58살, 중년을 넘긴 나이에 다가가고 있는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두 자녀는 모두 성인이 되었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정숙 씨는 오랫동안 가정과 직장에서 바쁘게 생활하다 이제 남편과 함께 조용하고 여유로운 노후를 준비하려던 차였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일상에 예기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정숙 씨의 큰 아들 민수는 30대 중반으로 서울에서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민수는 고등학교 때부터 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아들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직장 내 경쟁에서 밀리고 몇 번의 실패를 겪으면서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민수는 자주 부모에게 경제적 도움을 요청하며 점점 부모에게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처음엔 아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도와주었지만
어느 날부터 민수의 말 속에 이건 부모가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일이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정숙 씨는 이것이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이번만 도와줘, 꼭 갚을게라고 했지만 그 말이 반복될수록 정숙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이제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며 부모에게 요구하는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둘째 딸 유미였습니다. 유미는 결혼 후 남편과 함께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부모님에게 가끔씩 어려운 이야기를 털어놓곤 했습니다. 유미는 자신이 결혼 생활에서 겪고 있는 갈등을 부모에게 종종 얘기했고 그때마다 정숙 씨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유미는 부모에게 간섭을 받는 것을 불편해했으며 종종 엄마, 아빠가 너무 나를 간섭해라며 불만을 토로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숙 씨는 딸의 감정을 헤아려 주려 했지만 갈등을 피하기 위해 알겠어, 알겠어 하고 넘어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처가 유미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상처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채 그냥 넘기기만 했습니다. 정숙 씨는 점점 부모로서의 책임감과 자식으로서의 독립적인 삶 사이에서 갈등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부모에게 요구하며 점점 더 의존적인 태도를 보였고 유미는 간섭을 싫어하며 부모와의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정숙 씨는 어느 순간부터 두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민이 많아졌고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숙 씨는 결국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두 자녀가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정숙 씨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태도와 대응 방식을 바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오늘은 자식과의 관계를 풍요롭게 만들어줄 3가지 배려의 기술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배려를 넘어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한층 더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모르는 척. 정숙 씨는 민수에게 다시 한번 금전적인 요청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이번에는 내가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려는 마음을 다잡고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민수는 부모가 도와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요구했지만 정숙 씨는 모르는 척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민수에게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민수야, 이번엔 내가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내가 어려운 상황인 건 알지만 이번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고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말해줘. 우리가 항상 도와줄 수는 없으니까. 정숙 씨는 여기서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단순히 모르는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수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민수가 부모의 도움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점차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민수는 자신이 직장에서 어떤 잘못된 태도를 보였고 그로 인해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정숙 씨가 모른 척 하면서도 그의 성장을 돕는 지혜로운 선택이었습니다. 모르는 척은 때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것보다 그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배려가 될 수 있습니다. 정숙 씨는 민수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해결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민수는 자립적인 삶을 위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두 번째, 돈 없는 척. 정숙 씨는 두 번째로 민수와 유미에게 돈 문제를 다룰 때 돈 없는 척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민수는 또다시 큰 금액을 요구하며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야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는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없다. 우리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적이야.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더 이상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기를 바란다. 내가 스스로 책임지고 해결하는 게 중요해. 정숙 씨는 그 말을 하며 민수에게 금전적으로 더 이상 의존하지 않도록 할 때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처음에는 민수가 약간 화가 났지만 결국 그는 부모가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에 끼어들지 않도록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돈 없는 척하는 것이 곧 민수에게 더 이상의 경제적 의존을 끊게 만들었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한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돈 없는 척은 물질적인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부모가 더 이상 경제적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서 자식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책임감을 부여하고 자립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방법으로 돈 없는 척을 실천한 것입니다. 세 번째, 못 본 척. 마지막으로 정숙 씨는 유미와의 관계에서 못 본 척을 실천했습니다. 유미는 종종 부모에게 불평을 털어놓고는 부모가 간섭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 씨는 유미가 말을 할 때마다 못 본 척하고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런 일이 있었구나. 너희도 힘들겠지만 나도 그런 거 다 해봤어. 그럼 잘 해결될 거야. 이 말을 듣고 유미는 조금 놀라기도 했지만 그녀는 부모가 너무 간섭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려고 한다는 점에서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정숙 씨는 유미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저 경청하면서도 갈등을 피하려 했습니다. 부모가 지나치게 개입하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못 본 척 하는 방법으로 유미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못 본 척,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며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정숙 씨는 유미가 자신을 이해해주고 갈등을 풀어갈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정숙 씨는 모르는 척, 돈 없는 척, 못 본 척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풀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배려를 표현할 수 있었고 자녀들이 더 성숙한 자세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었습니다. 갈등을 피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관계를 발전시킨 정숙 씨의 지혜는 어른이 되어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지원이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지혜